안녕하십니까. 12월 셋째 주 유니뉴스입니다. 올해 남한 1인당 국민소득이 2,87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의 1인당 주의 나이는 138만 원. 통계청이 발표한 2014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에 따르면 남북 소득의 차가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선 남한의 1인당 주의 나이가 북한의 18.7배로 한 해 만에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남북한 주요 통계 지표를 살펴보면 북한의 무역 총액은 지난해 조사보다 5억 달러 늘어난 73억 달러, 남한은 1조 752억 달러로 북한의 146배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남한이 1,941만여 대, 북한이 27만여 대로 71배 차이가 납니다. 조사에 따르면 광공업이나 에너지, 도로 등 기반시설 분야에서의 격차는 크며 1인당 쌀 생산량은 남북한이 비슷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북한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반 개정에 항의하는 정부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측이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노동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시도하면서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북측이 일방적 조치를 지속할 경우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5일, 16일 두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공동위 남측 위원장인 이강우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 명의로 대북 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 당국 간 협의 없는 어떠한 제도 변경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측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남북공동위원회의 조속한 재개 등 남북 당국 간 협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정부가 미래의 인구 구조와 경제 여건, 기후 등이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에 대비한 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남북 통일에 대비해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고 통일 국토의 균형 발전과 경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1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발표된 미래 국토발전 전략에는 아시안 하이웨이 및 대륙 횡단철도를 활용한 초고속 실크로드 건설, 남북한 통합교통 물류망 구축 등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통일에 대비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남북 에너지, 산림, 생태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로망과 철도 사전 구축과 함께 한반도 전역의 국토 이용 실태 및 자산을 북한과 공동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계획을 담은 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임금 체불에서부터 목돈을 노린 사기, 인권 침해까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접하는 피해 사례인데요. 다른 사회 구조에서 살다 온 북한 이탈 주민들은 대처 방법을 몰라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특히나 많습니다. 이처럼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 경기도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는 물론 법률 교육과 함께 무료 소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14년 10월 말 기준을 봤을 때요. 경기도에 북한 이탈 주민이 1,787명 거주하고 있고요. 전국 대비 비율을 봤더니 28.5%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화성시에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 교육, 그다음에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법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상담 중에 내용이 뭐였냐면 북한 이탈 주민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불 임금을 못 받아서 어떤 절차를 받아 구제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상담 문의가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자녀와의 관계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법률적인 구제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고요. 또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또 소송을 통해서 지원해줄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무료 소송을 진행해주기로 또 결정도 했습니다.
경기도청으로 직접 오셔도 좋겠고요. 만약에 경기도청으로 방문을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 콜센터 120번을 통해서 전화 예약을 하셔도 되고요. 또 저희 직통전화가 있습니다. 8008-2234로 전화를 주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시고, 그러니까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거는 전화 상담도 가능하시고, 또 이제 상담이 좀 길어질 것 같은 경우는 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통일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몇몇 교사와 광주 지역 통일단체 활동가들이 평화로 이야기하는 통일수업안을 개발했습니다.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평화로 이야기하는 통일수업안 시연회를 개최했는데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각기 눈높이에 맞춰 제작됐다고 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평화보다 먼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낀 일선 학교 선생님들 몇 분과 저희 교육청이 의기투합해서 이번 자료를 기획하게 된 것이죠. 각각의 학년별 학생 수준에 맞춰서 그 내용을 한 차시 분량의 수업으로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통일 준비는 국내의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18일 미리 보는 통일경제 주제로 열린 뉴시스 통일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20세기의 위기를 다시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통일 준비는 우리 국민들께서 통일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국내의 통일의 기반을 빈틈없이 구축하는 일일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와 함께 통일 준비에 동참하셔서 우리 사회를 통일 친화적인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이 18일 연말을 맞아 지역에 사는 이산 가족과 탈북민을 위로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류 장관은 먼저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팔각회의 연차 대회에 참석해 표창을 수여하고 북한 이탈 주민과 국가유공자 자녀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고령 이산 가족을 방문하여 위로의 말을 전하고 북한 이탈 주민 교육시설 중 하나인 장대현 학교를 방문해 북한 이탈 청소년을 격려했습니다. 당장 저희가 통일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양성하고는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남한 사회에서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또 남한 학생들과 경쟁했을 때 그 경쟁에 뒤지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다. 이렇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기초부터 중학교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다 가르쳐 주시고 그냥 검정고시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알알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24시간 같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가서 노크해서 문 열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면 선생님들 바로바로 그때 대답해 주시거든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Just a small town girl living in a lonely world. She took the midnight train going anywhere. 올해 들어 첫 한파에 다들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었었죠. 하지만 이틀 만에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분단이 길기는 했지만요. 날씨처럼 당연하게 그렇게 통일의 그날도 오지 않을까요? 오늘 유니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